서울 한복판 아파트만 수십 채, 통장엔 몇 억씩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걸 가진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은 늘 허전합니다. 부를 향해 달려가던 시절에는 주변에 달라붙어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듯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달라, 나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보내는 날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전에는 그 사람들의 달라붙음이 싫어서 거리를 두었지만 지금은 정작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누구와도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는 날이 이어지고 그 공허함은 점점 더 커집니다. 돈을 펑펑 써보지만 마음의 빈자리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차,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허전함 뿐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내가 바랐던 행복은, 내가 쫓던 성공은 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주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바로 이 허전함의 원인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하는 삶이 답이 아니라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만족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깨달음, 나는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무실의 불빛이 도시의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키는데도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수천 개의 불빛들이 반짝이며 각자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컴퓨터 화면의 차가운 빛만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공원을 거닐거나 친구들과 웃음을 나누는 동안 저는 여전히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휴가를 떠나서도 노트북을 챙겨가는 것이 당연했고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업무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성과. 그것만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더 높은 매출, 더 완벽한 보고서, 더 빠른 승진.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제 가치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척도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깊어진 눈가에 주름, 생기 없는 눈동자, 굳어진 표정. 피로와 공허함만이 그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마음 한켠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했던 그 빈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서로 웃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퇴근 후에는 가족을 만나러 급하게 집으로 향하는 모습들. 하지만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지만 저는 마치 투명한 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 웃음 속에 저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고요함만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텅 빈 냉장고,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 먼지가 앉은 소파. 이 모든 것들이 제 삶이 얼마나 황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쌓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늘어났고 승진도 했으며 주변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플 때 간병해 줄 사람도,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 줄 사람도, 힘들 때 어깨를 내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단순한 시간이나 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이고 소중한 것들, 삶의 의미와 사람과의 연결,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이 울리면 기계처럼 일어나서 똑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샤워, 간단한 식사, 출근, 그리고 끝없는 회의와 보고서의 연속. 회의실에서 또 다른 회의실로, 보고서에서 또 다른 보고서로. 마치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제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어도, 어떤 보상을 받아도 그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수록 그 공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왜 이럴까? 내가 원하던 것들을 다 얻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러던 어느 날,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일에 매달렸고 더 바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회사 근처의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산책로였지만 그날따라 발걸음이 그곳에 멈춰 섰습니다. 조용히 걸으면서 처음으로 제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제 자신의 숨소리까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평화는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처음엔 두려웠던 그 시간이 이제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아무 말 없이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 책 한 권을 읽으며 나만의 세계로 빠져드는 시간. 이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과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고독 속에서 찾은 이런 질문들이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제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돈과 성공만으로는 결코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이제는 남들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제 자신이 만들어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붓끝에서 나오는 색깔들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는 요리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항상 배달 음식이나 간편식으로 때웠던 식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양파를 썰며 흘린 눈물조차 새로운 경험이었고, 완성된 요리를 혼자 먹으면서도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몇 달째 미뤄왔던 가족과의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일 얘기 외에는 나눈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어렸을 적 이야기, 꿈 이야기, 그리고 서로의 일상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대화 속에서 제 마음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조용히 종이 위에 풀어놓는 시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평가받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 혼자 떠나는 작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가까운 바닷가나 산속으로 떠나는 당일치기 여행이었습니다. 혼자 기차를 타고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혼자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혼자 산 정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어보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인정과 칭찬, 그것들이 더 이상 제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기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작은 순간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우려내는 것, 책 속의 한 구절에 감동받아 밑줄을 긋는 것. 이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속에서 진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성공과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조용해도 지루하지 않으며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시간의 주인은 정말 나 자신인가?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만약 이런 질문들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30분만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업무 생각을 멈추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그 30분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일주일이 되며 일주일이 한 달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우리 것이 되고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히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깨달음.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고 누군가 연락이 오기를 바라며 TV를 크게 틀어놓고 그 소음으로 내 마음의 공허함을 덮으려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서로 주고받는 웃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관심. 그것들이 마치 제 존재의 증명이자 삶의 유일한 활력소라고 믿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가 몇 시간 동안 오지 않으면 불안했고, 주말에 만날 사람이 없으면 마치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혼자 영화를 보는 것도,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왜 나만 혼자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위해 무작정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억지로 만나고 원하지도 않는 모임에 참석하면서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들은 진짜 위로나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혼자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엔 집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카페 안, 몇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한 여성이 책을 읽으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의미 없는 SNS를 스크롤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지도 가늘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빗방울들이 창유리에 맺혔다 흘러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거리에는 몇 개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어 마치 수채화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저 그 풍경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빗소리, 카페 안의 은은한 음악, 커피 향, 그리고 제 자신의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조화로운 교향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이런 게 평화구나. 난생 처음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맞춰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와 내면의 평화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데서 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관심이 없어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였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깊이 있는 만족감. 그것은 그 어떤 외부의 자극보다도 진실하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 처음에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집 근처의 작은 공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멀리, 더 다양한 곳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변을 따라 걸으며 물이 흐르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산속 오솔길을 걸으며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느끼고 이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도 소중해졌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도시의 불빛들 사이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별들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행복한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 그 어떤 대화보다도 깊이 있고 의미 있었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들, 혼자 있을 때만 떠오르는 창조적인 생각들, 혼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시간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제 속도로 제가 원하는 만큼 천천히 읽어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구절을 발견하면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감동적인 내용을 만나면 책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도 자유였습니다. 작가의 생각과 제 생각이 만나는 그 순간들.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요리를 해서 먹는 시간도 특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항상 TV를 켜놓거나 휴대폰을 보면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오늘 먹고 싶은 것을 천천히 생각해보며 재료를 준비합니다. 양파를 썰며 흘리는 눈물도, 음식이 익어가는 소리도, 완성된 요리의 향기도, 모든 것이 명상과도 같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식탁에 앉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 그 어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보다도 만족스럽고 의미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일기를 쓰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떠오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종이 위에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평가받을 것도 아닌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기록입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분노로 가득한 글들. 하지만 모두 제 진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진실한 감정들과 마주하는 것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그 시간들이
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가면을 벗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순수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생각보다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 마음 깊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혼자 있을 때만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로움, 깊이 있는 사세, 창조적인 영감, 내면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그 어떤 사교 모임보다도 값진 경험들입니다. 물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들이 의존이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만나는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혼자 기차를 타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날 때의 그 설렘. 아무도 제 일정을 간섭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짜릿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수평선을 바라보는 시간. 그 광활함 앞에서 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우주 속의 작은 존재지만 동시에 이 순간 이곳에서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일인가. 그 늦은 밤 카페에서 시작된 깨달음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통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깊이, 고요함 속에서 찾는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평화로움. 만약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3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그저 자신과 함께 있어 보세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처음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와 연락하고 싶고 그 고요함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조금만 견뎌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가려져 있던 내면의 목소리,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소중한 감정들,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고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시간이며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경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알며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이세요. 그 고독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제게는 명확한 성공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삶이 의미 있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수록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이게 다인가? 이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삶인가? 벽에 걸린 수많은 상패들, 통장에 찍힌 큰 숫자들, 명함에 새겨진 화려한 직함들.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여전히 뭔가 부족했습니다. 치 아름다운 액자는 있지만 그 안에 그림이 없는 것처럼, 겉모양은 완성되었지만 진짜 내용은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과 칭찬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뿌듯했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에게 정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 정말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들이었을까? 돈과 성공, 사람들의 인정만으로는 결코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질문은 간단했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에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작은 일상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작은 변화들을 삶 속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되었구나. 오래전 배우고 싶었던 그림. 대학교 때 취미로 시작했다가 취업 준비에 밀려 포기했던 그 꿈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있고 색감도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붓끝에서 흘러나오는 색깔들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평가받기 위한 작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 마음이 원하는 색깔과 형태를 표현하는 순수한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과 눈을 맞추며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소한 대화들. 예전에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일상의 순간들이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도 쓰고 때로는 편지도 썼습니다. 친구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 요즘 나는 마음을 담은 편지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고마운 분들에게, 때로는 미래의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들까지,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삶의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이번엔 정말 혼자구나. 여행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이 아닌 진짜 여행을,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시간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이제야 보게 된 걸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높은 곳에서 바라본 도시, 그 안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전에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시간들. 이런 문화적인 경험들이 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좋은 글귀를 만날 때마다 마치 작가와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경험들. 몇 달이 지나자 제 집도, 제 일상도, 그리고 제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매일 저녁 작은 작업실에서 보내는 한두 시간.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작하는 시간. 그 속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이 없는 세계에서 오직 제 감정과 상상력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쁨.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행복해졌다는 것을. 삶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는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이나 사회적 성공의 척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작은 순간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구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내면을 나누고 진짜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소통의 시간들. 1년 전 이 자리에서 공허함에 잠들지 못했던 그 밤들. 이제는 만족스러운 하루를 정리하며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작은 의미들을 만들어 갈까?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 그것은 거창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 것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어떤 순간들에 마음을 기울일 것인지. 이런 일상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저만의 고유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답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나 사회의 잣대가 아닌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나서야 저는 조금씩 마음의 허전함과 멀어지고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한 줄기, 조용히 울리는 새소리, 따뜻한 커피 향. 이제는 이런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삶의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제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업무,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삶의 공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 삶에 오직 일이라는 한 단어만 가득했을 때 그 공백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제가 선택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죠. 잠시 멈춰서서
저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절실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멈춰 서야 할 때가 아닐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멈춰 서서 마주해야 할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일에만 매달려 살지 않았는가? 우리는 종종 성공이라는 달콤한 목표에 취해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와의 가벼운 수다, 취미 생활 등 일과는 무관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두 번째, 혼자인 시간을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현대 사회는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의존한다면 우리는 결국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 정해놓은 삶의 방식이나 성공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좋아하는 책 한 장을 읽는 것,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 혹은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과 같이 사소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비로소 활기와 생명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진짜 삶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삶.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진솔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